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국내 증시가 연중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환율 급등의 여파가 이어지면서 어제 코스피 1%대 낙폭을 키웠고 코스닥은 무려 2% 가까이 급락하면서 810선에 간신히 턱걸이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앞서 오늘 미국 증시가 상대 지수 모두 반등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 국내 증시도 이렇게 좀 상승세로 턴할 수 있을지 분위기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출중 2부 시간에는요, 종목에 집중해서 전문가의 탑픽주 공개하고 또 이 시각 특징주까지 투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8시 51분을 막 넘어가고 있고요. 개장을 한 10분 정도 앞두고 있죠. 시초가 공략주부터 듣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만나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종목 사볼까요? 네, 최근에는 종목별로 수급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대우조선해양 전일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2분기는 매출이 2조 3,78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880억 정도 예상이 되면서 상당히 견조한데, 또한 수주잔고도 증가세 전환이 확실시되는 상황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영축소 정책에도 불구하고 매출 하락세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강제 가격 인상이라든지 LNG선가 정책, 그리고 원화 강세 등에도 불구하고 마진이 높은 LNG선 관련된 매출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또한 이제 TOC 프로젝트가 시공사업이나 EPC 조건으로 계약하는 해안 플랜트와 달리 이익 측면에서 리스크가 높지 않고요.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LNG선의 대표주자로서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LNG 선박 시장에서 독보적인 시장 우위가 이야기되고 있는데, 최근 수주 목표 달성률은 57% 정도 진행이 됐고요. LNG 특화 업체임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주도한 공공발주를 통해서 23,000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7척을 수주하는 데 성공을 또한 했고요. 해양 부분의 사업 축소에도 불구하고 수주잔고의 하락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전되고 있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수주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약 2.8년치 정도의 수주잔고를 보유하고 있고, 매출이 정체된 해양 부분을 제거해도 2년치 이상의 상승과 특수선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LNG 선박 강세 시장과 청적적 발주 물량 수혜 등의 꾸준한 수혜 환경이 지속적으로 이야기되고 있고요. 바닥을 넘어서 이제는 업황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국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가 강세일수록 LNG 관련된 쪽이 오히려 두각이 나타날 수 있고, 여기에 따라서 LNG선 관련된 대표주자로서의 대우조선해양은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표가 32,000원, 손절가는 23,000원 제시하겠습니다. 예, 차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어제 해마로푸드 서비스 주셨었는데 장중에 목표가 도달이 됐습니다. 시가 대비해서 23%나 급등이 있었는데 이때 같이 사셨던 분들은 일단은 차익 실현하는 게 맞을까요? 네,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는 게 맞고요. 어제 예.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사항은 하반기에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제 급등세가 결국은 기대감 반영으로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한번 매도 차익 실현 이후에 다시 눌림목 접근해서 하반기를 좀 더 보는 그런 관점으로 진행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대우조선 해양이었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전문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데요. 인사부터 드릴게요. 에이콘스탁의 신준섭 전문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라이브 매매타임은 탑픽 종목을 선정해서 매일매일 전문가의 수익률을 공개해드리고 전문가 순위까지 매기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신준섭 전문가 최근 추천주 현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예, 가장 최근에 주신 종목에 대한 수익률 흐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청담 러닝과 경동제약, 삼성출판사 이렇게 세 종목을 주셨었는데 매수가 대비해서 아직 큰 움직임은 없고요. 경동제약이 한 주 만에 4%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신준섭 전문가 하면 가비아가 지금 생각이 되는데 16% 수익권이고요. 한글과 컴퓨터가 3% 이상 플러스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신준섭 전문가의 탑5 종목 수익률 현황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1위는 한글과 컴퓨터네요. 16.32% 수익권이시고 경동제약과 제이션 시스템이 각각 3%씩 플러스 수익을, 가비아가 지금 매수가 대비 0.7% 정도 오름세입니다.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수익률 함께 보시죠.
네, 먼저 4위부터 8위에 이름 올린 전문가와 함께 종목 보시겠습니다. 신일섭 소장의 아프리카TV가 지금 4위로 밀렸습니다. 어제장 6%대 급락이 있었거든요. 수익은 여전히 37% 나고 있고요. 역시 신일섭 소장의 해마로 푸드서비스가 35% 수익권입니다. 손효루 팀장의 일진 머티리얼즈 역시 22% 플러스 수익이고 정희준 팀장의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KINX가 각각 19%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수익률 1위부터 3위 보시죠. 예, 신일섭 소장의 애경산업 어제 장중에 최고가가 또 한 번 나왔습니다. 62.58%의 고수익을 기록 중에 계시고 여전한 1위 자리 지키고 계십니다. 박동현 전문가가 2위로 이름을 올리셨는데 휠라코리아가 39.55% 수익이고요. 장성혁 전문가 사마콘덴서가 36.74% 수익을 내면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추천주와 수익률 현황 봐드렸고 이 자리에 신준섭 전문가 계시니까 수익률 리뷰 듣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네, 한글과 컴퓨터는 지난 이제 그 전화를 통해서도 전화 통화로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네. 현재 시장 수급 자체가 상당히 좋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난주 초반에 NDR 기관 투자자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NDR을 했던 부분들도 충분히 기업에 대한 공개로 이제 IR에 대한 효과가 좀 충분히 나오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중요한 부분은 일단 내년에 지금 앞두고 있는 자회사 산청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자회사에 대한 그 실적 자체가 연결로 계속적으로 잡히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 그리고 최근에 외국계 자금들과 기관 자금들이 동시에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 봤을 때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재 있는 상승이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일단 1차 목표가는 지금 달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절반에 대한 차익 실현을 좀 권해드렸었고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하반기까지도 충분히 그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에 대한 부분들,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신준섭 전문가께서 들고 오신 종목은 잠시 뒤에 공개를 하겠고요. 지금 시장 상황 대응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전문가님. 오늘 네, 투자 전략 좀 여쭤볼게요. 네, 늘 방송에 나올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과 그리고 이번에 관세에 대한 부분들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현재 우리 시장에 지금 그대로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주가 그 해외 증시 쪽에서도 미국의 증시는 상당히 좀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다우지수도 절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미국 자체가 강한 미국으로서 현재 시장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금리를 올리고 있다라는 거, 일단 외국에 빠져있는, 주변국에 빠져있는, 유통되고 있는 달러를 다시 미국 내로 끌어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수급에 대한 흐름으로 봤을 때 공급 물량이 이제 줄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달러에 대한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첫 번째고 관세에 대한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수출을 하겠다. 해외에서 오는 물량들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떨어뜨리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뭐 많은 그 구설수도 많이 오르고 있지만 경제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지금 증시로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그들 입장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정작 이제 우리와 같은 대한민국까지 작은 이런 이제 신흥국가들에 대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오히려 이제 고래 싸움에 좀 새우등 터질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철저히 보수적인 접근 전략을 계속적으로 좀 권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 이제 막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6월 29일 금요일이고요. 국내 증시 출발하고 있는데 그 분위기부터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만 지금 1% 조정을 받으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 그 밖에 한 1위부터 한 15위까지 종목들 일제히 빨간불 켜면서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부진 우려가 지금 더해지면서 삼성전자 어제장에서도 2% 하락이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1% 남짓 더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0.36% 소폭 올라옵니다. 셀트리온과 포스코의 주가가 1%대 나란히 오름세로 시작이 되고 있고 오늘 가장 크게 오르는 종목이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4.28%나 급등하면서 42만 7천 원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금융주들의 흐름이 좋았었는데 오늘 국내장은 좀 약합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가 모두 어제 종가 대비해서 0.1%, 0.4%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가장 많이 오르는 종목은 현대건설이네요. 4.57%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쌍용, 양회, 현대로템, 현대엘리베이터까지 최근에 경협주 조정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은 반등세가 두드러집니다. 지수 움직임 살펴드릴게요. 예, 코스피가 지금 나흘 만에 상승 전환입니다. 0.50% 어제 종가 대비 올라오면서 2,325로 출발하고 있는데 최근에 연중 저점을 경신하던 코스피 오늘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코스닥도 0.91% 코스피보다 반등세가 큽니다. 1% 남짓 오르면서 817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출발 분위기 보겠습니다. 예,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오름세인데 일단은 CJ E&M은 지금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내달 1일에 CJ 오쇼핑과 합병을 앞두고 있죠. 남은 종목들 일제히 오름세로 출발이 됐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메디톡스 여기에 바이로메드까지 1%대 상승이고요. 다음 종목도 살펴볼게요. 예, 하반기 이 게임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펄어비스 가장 크게 상승할 거다. 앞서 이제 전문가의 투자 의견도 있었는데 오늘장 0.06% 강보합 출발이고요. HLB, 나노스, 스튜디오 드래곤, 셀트리온 제약까지 모두 빨간불을 켰습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전문가의 추천주 보시고 함께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신준섭 전문가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을까요? 네, 앞서 이제 시황 쪽과 전략 쪽을 말씀드릴 때, 예. 현재 시장의 흐름, 일단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재차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일단 배경은 우리 대한민국 시장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전부지만 외국인들이나 해외 쪽 큰 손들이 봤을 때는 하나의 포트폴리오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지난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게 그들이 쉽게 지금 국내 시장에 나온 것이 아니다. 지금 해외 쪽으로 지금 자금들을 빼고 있다라는 그림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 시장의 흐름으로 보셨을 때 일단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지금 시세 차익을 그들이 해가면서 큰 종목들이 지금 시장을 계속 누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 큰 손들이 작은 종목들이나 아니면 다른 지금 현물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파생 쪽에 대한 지금 하방 쪽으로 열려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처럼 새로운 저점을 기록하면 할수록 그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변동성 게임에서 더 유리한 입지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이것은 우리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되냐면 일단 큰 종목들, 대형주들, 기존에 이제 시장의 좀 주도주격인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조금 더 피하실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시장을 끌어왔던 바이오주들에 대한 좀 덩치가 큰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인 접근을 권해드렸던 배경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일단 하반기를 준비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가급적이면 이제 개별적인 종목들 안에서도 어차피 선수들도 전문가들입니다. 네. 큰 손들도 전문가들이고 기업의 실적이라는 이제 명분을 이제 통해서 앞으로 성장성이 조금 더 가미된 보장된 기업들에는 자연스럽게 이제 그들의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지금 오늘 포트폴리오 역시도 좀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취지에서 지난번에도 좀 추천을 드렸던 이제 가비아를 먼저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또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지난번에 이제 추천이 나간 이후에 6월 4일에 이번 달입니다. 일단 역사상 새로운 상장일의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본 종목이 9,250원을 기록을 하긴 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시장 상황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수급적인 그림들 자체가 워낙 고르게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지금 시장 자체도 코스닥 시장에 이제 편입된 종목인데. 소속 시장이 이제 코스닥 시장인데 코스닥 시장의 등락률에 비해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하방 경직으로서 충분히 선방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첫 종목으로 또 가지고 오게 된 배경도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저평가가 됐다라는 거,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 가치, 그동안 쌓아왔던 자산 가치,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성장을 할 것인가 대비 현재 시장에서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 자체가 주가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데 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싼
가격 메리트가 지금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요즘같이 시장이 계속 하락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저평가 기업들은 하반 경직이 두드러지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싸기 때문에 그들이 봤을 때에도 큰 손들이 봤을 때에도 워낙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는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잘 보시면서, 그리고 최근에 뭐 수익적인 부분에서 많이 포트폴리오에서 좀 큰 수익을 내시지 못하신 분들이나 오히려 요즘 6월장이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손실이 좀 많이 나오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위축되지 마시고 종목들 하나로서 충분히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 그리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바뀔 수 있다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 충분히 부합할 수 있는, 또 일조할 수 있는 그 종목이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사대에서 좀 가볍게 좀 소개를 드리면요. 많은 분들이 가비아 하면 여전히 90년대 후반에 있었던 벤처기업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단순히 도메인, 웹호스팅 정도 서비스만 하고 있는 작은 매출액, 연매출 100억 정도 나오면 많이 나올까? 이 정도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현재 벌써 업력이 20년이 흐른 지금 결코 동사는 과거에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진화를 했고요. 동사가 지금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런 가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자회사 KINX를 이제 편입을 하면서 동사의 시너지는 자회사와의 시너지와 이제 볼륨은 더 커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현재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시장이 아직도 작게 평가가 받고 있는 것도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데요. 현재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4차 산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모든 근간은 보이지 않는 저장 공간, 즉 클라우드에서 지금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제 몇 안 되는 키사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을 받은 업체입니다. 참고로 KT랑 MVP, 즉 이제 네이버 쪽 이제 사업 부문이죠. 그쪽에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그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을 이제 받으면서 국내 이제 공공 부문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 개발한 G클라우드라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지금 지속적으로 서비스 확장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강자죠. 아마존 웹 서비스 AWS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주변국인 일본은 다 이제 정복을 당했습니다. 아마존한테. 클라우드 시장 자체가 이미 다 아마존에 넘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특히 우리 대한민국 시장에서는 일단 우리 국내 토종에 대한 또 애착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오히려 이런 KT 같은 거대한 이제 시장, 큰 공룡 기업들보다는 작지만 강한 이러한 이제 가비아가 더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은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 가비아가 갖고 있는 이러한 그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토종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그런 그 매력은 충분히 발산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아마존과 경쟁 구도에 있는 건 아니고요. 지난주에도 이미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 아마존 AWS 쪽이랑 이제 또 MS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서비스와도 이제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와 협업 관계, 이제 파트너십을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국내에 있는 모든 클라우드 시장에서 상당한 이제 입지를 갖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매출 부분에는 크게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일단 앞으로 이제 내년 시장도 마찬가지고 항상 주가라는 것이 선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제 클라우드 시장이 이제 하반기 때는 지속적으로 하나의 또 다른 테마로서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시장입니다. 워낙 또 성장에 대한 이제 가능성이 좀 높은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번 주에 이제 그 발표가 나온 걸 보시면 우리 정부에서도 일단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에 데이터 시장 자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2022년까지 한국 데이터 시장을 현재 6조 원대의 이제 규모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이제 확대를 시키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정책적인 부분을 좀 들춰보면, 일단 공공 부분, 그리고 전 산업에 대한 클라우드 이용을 본격적으로 확산시키겠다라는 부분이 지금 나옵니다. 그리고 개방형 데이터 거래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일단 개방형 데이터를 이제 구축하겠다는 얘기는
단순히 이제 내 폐쇄적인 이런 그 공간이 아닌, 즉 바로 이제 클라우드를 지목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시장이 앞으로도 정부의 본격적인 투자와 이러한 배경들이 지금 깔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가 앞으로도 그 갖출 부분들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은 충분히 좀 갖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또 성장성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가총액이 1,056억 정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7,800원 정도, 한 1% 정도 지금 하락이 되고 있는데 동사가 갖고 있는 단순히 순수하게 장부에 갇혀있는 자산만 보자면 일단 자회사 KINX의 어제 종가 기준으로 그 지분 가치만 400억 정도가 좀 넘어가고요. 461억 원 정도가 지금 잡혔고요. 그리고 현금성 자산과 단기 금융상품이 460억 원, 그리고 토지, 건물, 지금 판교 쪽에 부동산 자산을 상당수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가치가 330억 원. 일단 이 부분만 합치더라도 약 800억 원에다가 자회사 지분 가치만 합치더라도 1,200억이 넘어갑니다. 즉 기업을 순수하게 청산을 한다고 했을 때 빚 다 갚고 다 모든 부분들 다 청산을 하더라도 현재 있는 그 시가총액 자체를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이 가치 자체는 충분히 넘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부분을 좀 많이 간과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 지금 연매출이 1,000억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순수하게 지금 영업이익률 자체가 10%가 넘고 있다라는 거, 매년 100억 원이 넘는 현금이 쌓이고 있는, 동사의 곳간에 계속 쌓이고 있다라는 것만 우리가 보신다면 이 기업이 얼마나 지금 싸게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 자체로 우리가 그 공략이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고요. 얼마든지 지금 121선 위에서 지금 정배열로 충분히 돌아설 수 있는 지금 자리이기 때문에 탄력을 한번 받으면 상당히 좀 빠르게, 어차피 신고가를 기록한 게 얼마 안 됐거든요. 뭐 작년에 한 것도 아니고 6월 4일에 지금 기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9,000원대, 8,000원대 넘어가면 8,500원에서 9,000원대 진입을 한다면 새로운 신규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 라인에서 일단 매수 사인을 좀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11,200원. 손절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뭐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평균 매수가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한 6% 정도 열어두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가비안은 일전에도 주셨었는데 그때도 손절 의미 없다, 자산주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저평가 기업이고 지금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볼게요. 네네. 좀 먼저 가비안 쪽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려서 일단 경동제약에 대한 두 번째 종목은 경동제약인데 좀 더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나요, 경동?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수적으로 일단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시장이 밀리더라도 좀 하방 경직이 나올 만한 종목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장의 경기 흐름을 타지 않고 경기에 민감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매출 성장을 해가고 있는 기업들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 제가 종목 추천을 좀 많이 드리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일단 집중을 하자. 그래서 지난번에 또 드렸던 경동제약을 오늘도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자리도 조금 약간의 수익권이긴 하지만 충분히 지금 매수가 가능한 자리다라고 해서 오늘 역시도 좀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사는 일단 제약업 잘하고 있습니다. 국내 매출 기준으로 8위 정도, 매출 순위로 봤을 때는 작년 매출 기준으로 8위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일단 순환기질의 강한 의약품으로 유명합니다. 고지혈증약, 고혈압약 등으로 국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매출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참고로 작년 매출은 1,700억 정도 달성을 했고요. 영업이익률이 약 거의 한 20%에 가까운 300억 이상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 2016년까지는 매출 자체가 그렇게 크게 성장을 안 했었거든요. 1,500억대 정도였나? 그 정도에서 계속 약간의 정체가 되어 있는 듯한 분위기였는데 작년에 매출이 좀 올라가게 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 자회사로 또 지분 76.7%를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동스포츠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 경동스포츠의 이제 매출이 좀 늘어나면서 이게 연결로 잡히면서 작년 매출이 이제 동사가 12% 성장한 수치가 좀 나왔거든요. 근데 경동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한의류 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인도 산간지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특수 기능성 방한의류가 이제 작년에 본격적으로 수출이 되면서 그 전까지는 이제 개발을 했고,
상용화가 되면서 수출 물량이 상당히 늘었고요. 이 부분이 지금 고스란히 이제 동사 매출로 연결로 잡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그 경동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또 동사와의 시너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동사가 갖추고 있는 단순히 이제 제약업으로서도 이제 인도 시장의 공략이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한 이제 자회사의 이런 제품을 통해서도 인도 시장 공략이 가능한데, 단순히 인도뿐만이 아니라 동사는 앞으로도 이제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진출을 본격화하겠다, 이러한 이제 자기들의 자회사에 대한 비즈니스 영역을 또 확장해 가면서 의약품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진행을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단순히 단발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올해 역시도 최대 실적이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벌써 1분기 매출 역시도 전년도 동기 대비 10% 이상 성장을 했고요. 벌써 448억 원 정도를 1분기 때만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상반기 때 반기 결산 곧 이제 앞두고 있는데 나쁘지 않을 걸로 좀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률만 벌써 영업이익 자체도 100억이 좀 넘어갑니다. 영업이익률만 지금 1분기만 지금 20%가 넘어가거든요. 일단 전년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이 24%가 늘어났다라는 거, 일단 자회사에 대한 시너지가 충분히 발생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지난번에 청담 러닝 때도 그랬었고, 배당 투자 이제 하반기에 진입을 하면서 이제 그 다음 주면 이제 7월인데 본격적으로 이제 2018년도 하반기 준비하고 있는 큰 손들 흐름들 봤을 때 예. 배당 투자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동사는 그렇다고 배당 수익률 자체 기대 수익률이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만, 작년만 봤을 때는 현금 배당을 주당 800원을 이제 지급했습니다. 일단 배당 수익률, 시가 배당 수익률 현재가로 좀 환산해드리면 약 3%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그 부분도 덤으로 좀 하반기 때 준비하신다면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쪽 잠깐 말씀드리면, 현금 및 금융자산이 약 500억 정도를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토지 및 건물 자산 가치만 약 700억. 아직 그 기업 재평가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상이 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투자부동산 250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자산 가치 출중하고 성장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열어둘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3자 배정을 통해서 태양 CNL이라는 이제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 동사의 사명도 이제 바꿨거든요. KD 네이처앤바이오로 이제 바꿨는데, 동사의 이제 그 사업 부분이 바로 이제 바이오 쪽이랑 화장품 쪽까지도 하나의 또 다른 포석을 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봤을 때 동사가 앞으로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들, 잘할 수 있는 영역, 그리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뭐 화장품, 바이오, 방한, 의류 쪽까지 우리가 좀 보신다면 앞으로도 충분히 동사에 대해서도 새로운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기준으로 이제 뭐 공략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뭐 강보합권으로 시작이 됐는데 12,400원대 여전히 매수 가능한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13,800원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평균 매수가 대비 -4%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한 종목 남아있네요. 네, 이 종목은 일단 뭐 집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새로운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웅진 싱크빅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동사는 이제 웅진 쪽에서 이제 2007년도 5월에 모기업이죠. 현재 웅진 홀딩스, 과거에 이제 구 기업명이 웅진 홀딩스였는데, 웅진 쪽에서 이제 교육 문화 사업 부분이 이제 인적 분할에서 이제 나와서 별도로 이제 법인이 이제 설립이 된 기업입니다. 현재는 교육 출판물이랑 제조, 판매업을 이제 주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전기 간행물, 그리고 영어 교육 사업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출판 및 교육 서비스가 일단 주 사업 영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웅진 북클럽으로 이제 유명합니다. 일단 지면 학습지, 그리고 타블렛 PC,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를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액제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월 서비스로 상당한 지금 매출을 발생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웅진 코웨이를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방문 판매에 대한 그 노하우,
여기에 대한 전략들을 상당히 갖춘 기업으로서 이런 방문 판매, 아이들용 학습지, 이런 디지털 컨텐츠, 실제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이러한 부분도 공략을 영업적인 망 자체가 상당히 강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동사의 매출만 살짝 보시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단순히 교육 서비스 이런 방문 판매 작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매출액이 연 매출이 6천억이 좀 넘게 좀 기록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대교에 이어서 이제 현재 시장에서 2위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위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성장성에 대한 부분보다는 제가 오늘 간략하게 좀 말씀드릴 부분은 지나치게 또 최근에 시장이 빠지기 전부터 기관들이 좀 많이 빠지면서 주가가 많이 밀렸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기업 메리트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놓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자체가 2천억대 정도까지 주저앉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재무 구조 자체가 안 좋은 지금 기업도 아니고요. 부채 비율 한 80% 정도밖에 안 되고 그 현금 회전율 자체도 워낙 고르게 나오고 있고요. 1분기 매출도 고르게 지금 1,500억 정도 지금 달성을 했고 일단 그런 그림들을 좀 우리가 보신다면 단기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게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기관들 매수세 다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 매수세도 지금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기준으로 좀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6,880원까지 그리고 선저가는 평균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4%로 대응해 보신다면 웅진 싱크빅도 단기적으로 조금이나마 조금 수익을 여러분들께 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실적이 좋은 기업만 골라 오셨습니다. 신준섭 전문가 세 종목 봤는데 가비아랑 경동제약은 지난 시간에 주셨던 종목인데 지금 여전히 매수 구간이다 하셨고 새로운 종목 한 종목도 있었죠. 종목 정리 도와드립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손여로 팀장을 전화 연결해서 수익률 리뷰를 좀 듣고 싶은데요.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손여로 팀장 연결이 돼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전체 전문가 수익률 6위를 기록하셨는데 일진 머티리얼즈가 수익률 22%를 내면서 지금 상위권 내 기록되고 있고요. EM코리아 오늘 좀 보겠습니다. 한 주 만에 급등하고 있고 오늘도 상승인데 지금 10% 넘는 수익이 집계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볼까요? 네. 우선 드릴 말씀 많지만 해당 종목은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많은 기대가 되는 수소차 관련 수혜 종목입니다. 이제 수소차 정책 지원금에 대한 문제는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소 사업을 접지 않고 보급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라는 긍정적인 모멘텀 지속적으로 나오자 상승하기 시작한 종목이고요. 이미 한 달 전에 수소차 관련 섹터들은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지만 이제 펀더멘탈 훼손이 없는 가운데 이제 시청자분들도 아시다시피 시장 상황에 따라서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상황을 요 근래 2주 정도 보여주었죠. 그래서 무역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이 EM코리아는 좀 단단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섹터 종목들과는 다르게 좀 지지권 이탈하지 않고 버텨준 뒤에 이제 시장 상황과 역행하면서 이제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앞으로 이제 주말간 G2 무역 전쟁 해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좀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현재 맞닥뜨린 전고점 돌파 이후에 목표가 달성이 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이제 소나기를 어느 정도 견뎌냈으니 조금만 더 참고 계시면은 앞으로 좀 맛있는 열매 좀 드실 수 있으실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손여로 팀장은 어제 함께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됐으니까 추천주 한 종목 들어볼게요. 네, 오늘 제가 이제 추천드리려고 준비한 종목은 이제 코다코입니다. 이 회사는 1997년에 설립된 회사로 이제 크게는 이제 다이캐스팅, 자동차 부품 및 무선 통신기기를 제조하는 회사로 이제 시스템용 어큐뮬레이터 사업이랑 이제 미래 전략 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차용 부품 산업 분야에서 이제 배터리 히터 하우징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이제 전기차 관련 수혜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증시 동향을 보면 이제 오늘 반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어
되지만 뭐 한 섹터를 정해서 강세를 보여주기보다는 아마 전반적인 이제 외인과 기관의 수급의 특징상 이제 전반적인 전 섹터에 골고루 저가 매수를 유입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오늘 앵커님 시장 브리핑 해주셨듯이 오늘 시장 상승하면서 시작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 이제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뭐 오늘이나 뭐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이제 이렇게 수익 청산을 하기보다는 좀 느긋하게 다음 주 이후에 좀 단기적이거나 좀 수익 관점에서 좀 수익 청산할 수 있는 종목을 추천드리기 위해서 들고 왔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단기적으로나 수익 관점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역시 모멘텀은 충분하지만 펀더멘털이 다소 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2016년 대비 2017년에 다소 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2017년 4, 4분기 대비 이제 2018년 1, 4분기에 양호하게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제 앞으로 전반적으로 전기차 보급이 좀 전국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좀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이제 차트상으로도 이제 경기 민감주라고 부르죠. 이런 실적에 민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경기 민감주들 비해 낙폭이 적으며 해당 낙폭 발생간 이제 매도했던 것은 개인 투자자였고요.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 물량을 받아낸 것은 외인이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나 수익 관점에 좀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은 안정적이면서 빠른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매수가는 제가 박스권 하단부에서 좀 안전하게 오후 정도에 매점 잡고 매수할 수 있는 2,650원을 좀 설정을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사실 좀 지금 거래량을 유지한 최저점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겠지만 박스권 하단부를 이탈해서 이제 52주 신저가에 들어가게 되면 좀 투자심이 위축되면서 올라오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 2,500원을 좀 잡아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박스권 두터 매물대 상단부인 3,350원을 잡고 이제 추후에 좀 출연해가지고 추가적인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효로 팀장은 계속해서 전기차에 집중을 하고 계시죠? 오늘 추천주는 코다코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손효로 팀장과 함께했고요.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 볼 텐데 일단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좀 보겠습니다. 장중에 주가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상승폭을 한 2% 안팎으로 줄였는데요. 분식회계 여부의 징계 수준을 결정하는 증선위가 진행 중인데 오늘 공시를 통해서 바이오젠이 콜 옵션을 행사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움직일까요, 전문가님? 글쎄요, 일단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앞으로도 충분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예. 일단 이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판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다수 바이오주들 기업들 자체가 만약에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체가 분식회계다라고 얘기가 나온다면 일단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체가 개인 투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만들어낸 기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뒤에도 이해관계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 큰 손들이 어느 정도 개입이 된 상황에서 당연히 이 부분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반증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배경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이런 뭐 콜옵션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지금 작용을 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결과를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현재에 있는 흐름으로 봤을 때 단순히 여기에 대한 좀 무모한, 좀 새로 신규 편입을 하시는 분들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잡으시지는 않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하나의 그냥 시장의 흐름으로서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시는 거를 좀 가급적이면 좀 자제를 하시고 관망하는 쪽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시각 특징주는 여기까지 짓겠습니다. 신준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 군단이 추천한 추천주 수익률 리뷰 또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금융투자 송동현 FA팀장 전화로 만나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LG생활건강 보겠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 LG생활건강 5월 29일에 주셨었는데 지금 수익권이시거든요. 리뷰 듣겠습니다. 네,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다소 시장이 힘들 때 요즘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약간 방어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식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LG생활건강의 브랜드의 후라는 브랜드가 중국 쪽에서 좀 고급 브랜드로 이제 인식이 되면서 좀 성장주로서의 역할도 잘 해왔다, 이렇게 좀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중국 쪽에서
수입 쪽 물품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수입 업체들한테는 좋은데 그 이유는 이제 소비세를 인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무역 분쟁 이슈가 있다 보니까 중국은 그 자신의 어떤 내수 시장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그 다른 타국가의 어떤 수입 관세라든지 이런 세율을 낮춤으로써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해서 경기 확장을 이룰 것으로 좀 파악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그 후라는 브랜드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호재로서 작용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역시도 계속적인 무역 분쟁 이슈가 끝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그 내수 부양에 대한 의지는 계속될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LG 생활건강 자체 역시도 계속적으로 현재 후라는 브랜드의 어떤 가치 평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 하향되거나 그런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지속적으로 일단은 홀딩하는 관점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신규 투자자분들이 진입을 하신다면 지금 이제 단기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더 내려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한 136, 7만 원 정도 내려갔을 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 송동현 팀장은 매주 화요일에 이 시간 이렇게 출연을 하시는데요. 오늘 전화 연결이 됐으니까 추천 좋아한 종목 들어볼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네오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네오팜 58,000원, 현재 그 약보합권에 지금 현재 접근해 있는데요. 역시 LG 생활건강하고 포인트는 비슷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오팜 같은 경우는 6분기 연속 국내 매출로만 계속적인 실적 상승을 거둬왔고요. 그래서 2만 원대부터 6만 원대까지 높은 수익률을 거두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아토팜이라든지 리얼베리어 그리고 이제 제로이드 MD 이런 국내에 대한 성장 물품들이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잘 해오면서 아직까지도 국내의 어떤 성장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 진출입니다. 네오팜이 이제 킹킹그룹과 유통계약 체결을 하면서 계속 초도 물량을 공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본격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의 어떤 지금 패턴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중국 시장으로서의 본격적인 진출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될 경우 네오팜이 아토팜으로 워낙 이제 브랜드 가치를 높게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진출했을 시에도 역시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 영유아 시장 산화 제한 정책이 폐지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아이에 대한 그런 수요 자체도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오팜의 어떤 밸류에이션 측면 역시도 다른 화장품주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도 실적 성장으로 봤을 때는 아직 저평가되는 부분이 있다. 적절한 밸류에이션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좀 중국 시장의 어떤 현재의 어떤 상황과 그 앞으로의 정책 면을 봤을 때는 아직 성장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네오팜이라는 종목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가격적인 전략도 부탁드릴게요. 네오팜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에서 매수 그리고 목표를 7만 원으로 잡을게요. 그리고 손절을 48,500원으로 잡겠습니다. 예, 51,200원이 오늘 거래되는 가격대인데 이 가격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송동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하나금융투자 송동현 FA 팀장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최용 캐스터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시장 소식 전해드릴 최효은입니다. 예, 장 초반에는 좀 오르면서 시작이 됐었는데 분위기 어떻게 반전이 되고 있는 건지 좀 봐주십시오. 네, 어제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1% 넘게 하락하면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외국인들이 6월 들어 가장 많이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원래 오늘 상승 출발을 했었지만 현재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0.06% 하락하면서 2312.77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는요, 9시에는 2325선에서 출발을 했다가요, 현재는 12선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매도하면서 현재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모두 2% 넘게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0.64% 하락하면서요. 여전히 46,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0.60% 상승이 되면서 84,000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29만 원 선을 현재 지키고 있고요. 포스코는 1.24% 상승하면서 32만 6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회장 선임 소식과 함께 이번 주 월요일에는 35만 원 선에서 출발을 했었는데 현재는 32만 원 선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현대차는 움직임 없이 12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22% 상승하면서 41만 4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다음 달 4일 분식 회계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내려집니다. 오늘 네이버도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LG화학과 LG생활건강 오늘 모두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0.11% 상승하면서 811.12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818선에서 시작을 했던 코스닥은요, 813선까지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여전히 10선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분봉 함께,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개인은 오늘 80억 원 규모로 매수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매도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상승 출발을 했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 0.65% 상승하면서 10만 7,8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라제는 오늘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7만 1,000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메디톡스는 오늘 0.52% 상승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는 최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이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77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바이론메드도 오늘 0.62% 상승하면서 22만 9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HLB가 1.13% 빠지면서 출발이 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오늘 소폭 밀리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나노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펄어비스 오늘 모두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상승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쌍용영해가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5% 상승하면서 현재 28,3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남북경협주가 대체로 강세입니다. 오뚜기도 4% 상승하면서 86만 5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건설, 현대엘리베이, 그리고 LG디스플레이 오늘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을 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농심이 5.69% 하락하면서 31만 5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섬도 오늘 4% 하락했습니다. 최근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오늘은 4만 1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국단자 그리고 제일기획, 한올바이오파마 오늘 모두 하락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2위부터는 네이처셀, 3위는 현대건설, 4위는 현대로템, 5위는 대하TI, 6위는 HLB, 7위는 셀트리온, 8위는 SK하이닉스. 네, 1위인 삼성전자부터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2분기 예상 실적이 낮게 예상되면서 최근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1분기 대비 3.3% 감소할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이 올레드의 부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되면서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평가도 많은 상황입니다. 오늘은 0.64% 하락하면서 4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3위인 현대건설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현대건설은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입니다. 어제 남북이 판문점에서 도로 회담을 가졌는데요. 개성에서 평양, 고성에서 원산을 잇는 도로를 함께 현대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선 8월에 도로 사정이 어떤지 공동조사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현대건설은 대북 사업에 가장 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있는 인력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은 3.66% 상승하면서 56,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6위인 HLB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HLB는 운영자금 20억 원과 증권 취득자금 50억 원 조달을 목적으로 사무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됐습니다. 또 최근 HLB와 같은 계열인 이 HLB 생명과학이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됐다는 소식과 함께 상승세를 이어간 바 있습니다. 오늘은 0.72% 하락하면서요. 9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
예, 개장한 지 40분 정도 지났습니다. 국내 증시 양지수가 오늘 모두 좀 약한 모습인데 장중 저가 매수에 대한 신호가 와 있고요. 싸게 생각되는 종목에 대해서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을까요? 네, 오늘은 레이언스를 보겠습니다. 예. 레이언스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바텍하고 같이 물적 분할된 회사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이 회사는 치과 의료용 장비 이 분야에서 아주 강자라고 볼 수 있죠. 세계 지초의 디텍터 제조의 풀 라인업을 구축했다 이런 회사죠. 그러니까 디텍터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엑스레이 영상이 이제 아날로그였었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는 다 디지털 영상을 만들어내고 있죠. 이러한 디지털 영상을 만들어내는 핵심 부품이 바로 디텍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레이언스의 최근에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IO 센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입 안에서 치아 두 개 내지 한 4개 정도를 이렇게 디지털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부품인데 이런 쪽에서의 앞으로의 어떤 세계적으로 어떤 강점을 갖게 돼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현재 실적이나 이런 걸 보면은 올해도 역시 레이언스는 사상 최고의 실적을 구현할 것이다. 매출액도 마찬가지고 매출액도 한 20% 정도 증가되고 영업이익 또한 20% 이상 증가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면서 올해 최고의 매출과 이익을 구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주가는 한 번도 못 갔죠. 2016년도 상장된 이후로 한 번도 못 갔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못 간 주가가 한 1년 이상, 2년 이상 조정을 받고 있을 때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만간에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 한번 저점 매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거 판단을 드리면서 저는 현재가 매수가의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19,500원 이런 가격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는 레이언스였고요. 구체적인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장기환 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로 가봤고요. 이번에 계속해서 오늘 오전장 마감 전략 짜는 시간 갖겠습니다. 금요일이죠. 마왕 이동우 대표 연결해 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미국 증시 반등이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 하락 전환이 됐거든요.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다른 나라로까지 확산되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7월 초에 어쨌든 관세에 대한 확정 시한이 남았고, 그리고 주말 동안에 미국 쪽에서 이제 추가적인 멘션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 불안감과 그 불안감 해소 기대감이 공존을 하고 있지만 시장이 지금 하락세에 위치하고 있어서 하락은 더욱 쉽고 반등은 더욱더 어려운 시점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카드 자체는 현재로서는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제일 부담스러운 부분은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급등을 했고 오늘 다행스럽게도 환율이 조금 떨어져서 출발은 했지만 여전히 국내 수출 기업에는 부담스러운 상황과 외국인 자금 이탈이 조금 두려운 시점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최근 급등세가 일부가 꺾인다면 다시 시장에 단기로든 중기로든 가담해 볼 수는 있지만 아직은 어떠한 아무것도 결정나지 않았던 부분들로 섣부른 판단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시기일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오늘 상승 출발했는데요. 문제는 지금 주도할 만한 주도주도 없지만 경기 체력이 선진국보다는 확실히 약하다는 점입니다. 상반기부터 어렵다는 얘기는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아직 주도주가 부재해서 여전히 방향성을 만들고 있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최근 2차 전지 관련 업체인 SDI와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이 중국의 2차 전지 업체 화이트 리스트로 오르면서 기대감으로 오르는 걸 제외하고는 여전히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대감이 크진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반도체 업종이 환율 때문에 추가적으로는 하반기부터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시점이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주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로 얘기가 많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조금은 과도한 해석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차트로는 2200포인트 중반 정도가 지난번 오랜 기간의 박스권 상단이었으니 그 부분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점일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는 이제 차트보다는 관세에 대한 확실한 멘션이 중요한 부분이고, 그 멘션으로 인해서 멘션이 아직 나오기 전까지는 이미 손실이 많이 진행된 상태라면 확인된 멘션을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 새롭게 접근하시는 거라면 이제 7월 초에 다시 서서히 접근해 나가시는 기회와 관세에 대한 확실한 언급 이후에 방향성을 보고 행동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코스닥은 최근까지도 이제 잘 버티고 있는 경협주가 있고, 오늘도 경협주가 시장을 좀 이끌었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세는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에는 더욱 부담을 주고 있는 상태죠. 워낙 종목들이 많고 관련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이전부터는 많았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시장 하락과 함께 같이 내려오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수급 쪽으로도 많이 꼬이고 바이오나 제약 쪽이나 2차 전지 수소차 쪽으로 많이 들어온 상태지만 그 외 종목들은 차트들도 많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 낙폭과대가 아니면 실적 기대감이 있는 윈도우 드레싱 효과나 이런 쪽으로 단계적으로 접근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차트도 지금 800 초반이 이제 지난번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만들어 놓은 조금 지지선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코스닥은 코스피나 선물 시장보다는 심리 상황이 더욱 크게 작용할 부분이고, 그 부분이 지금 시장의 하락 부분에서는 더욱더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코스피 선물 시장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똑같은 내용 반복으로 불안 심리를 계속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리 비관적일 필요도 없지만 미리 낙관적일 필요도 없이 시장을 미리 대응하지 못했다면 충분히 확인을 하고 팩트가 지금 무엇인지 잘 보시고 행동을 하시는 게 조금 좋은 전략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오늘 사볼 만한 종목 있을까요? 네, 일단은 시장은 내리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2차 전지 업체들이 괜찮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릴 종목은 CIS인데요. 예. CIS는 최근 2차 전지 생산을 위한 전극 제조 관련 장비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다른 코팅 과정이나 반도체 쪽 연관이 있긴 합니다만 최근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건 전기차나 자율주행 그리고 수소차 관련 쪽인데요. 특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2차 전지차가 배터리의 핵심 소재, 전기차나 수소차의 배터리 핵심 소재라는 부분에서는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22일 날 지난 22일 날 2차 전지 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고체 전해질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 에너지 밀도가 더 높아서 2차 전지를 더 작게 만들 수도 있고 액체나 다른 형태로도 전해질이 온도에 따라서 다른 부분들로 덜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최근 소량이지만 CIS가 그 부분들의 합성을 성공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좀 주목을 받는 업체로 보여지고요. 도요타나 다이슨, 포르쉐 등 글로벌 2차 전지 수요 기업들이 전고체 전지를 채택하겠다고 잇따라 발표를 하고 있어서 업계에서는 2025년까지는 전고체 시장이 약 2조 2천억 원, 그리고 고체 전해질 시장 자체도 7,500억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CIS가 소량의 고체 전해질을 합성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2차 전공정 업체로서는 CIS를 다시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규모적인 측면들은 아직은 크진 않습니다만 4, 5월 달에 대규모 계약을 맺었으며 지난 22일에 합성을 성공했던 그날에 바로 노스볼트 쪽이죠. 스웨덴의 노스볼트와 전극 장비 수주도 체결을 했습니다. 노스볼트는 해당 공장 규모 자체가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네바다주에 건설하는 기가 팩토리와 비슷한 규모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도 시장으로서는 아마 긍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전기차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국 쪽에서도 나오고 있어서 향후 지켜보셔야 될 종목으로 보이고요. 차트로는 스펙 관련주 위에 흡수 합병된 이후에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다 최근에 이제 전고체 전지 업체로서 영향을 좀 발휘를 하고 있어서 최근 올라온 가격대 부근에서 매수가 좀 가능합니다. 매수는 지금 2,800원대 초반인데요. 2,800원 초반에서 2,900원 사이, 그리고 손절가는 2,600원, 그리고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3,500원까지 제시를 하겠습니다. 예, CIS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마왕 이동우 대표 화상으로 만나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에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상승 출발한 국내 증시가 지금 장 개장한 지 한 50분 정도 됐는데 약세로 전환이 됐고요. 연 저점을 다시 경신하는 중입니다. 전고점 대비 한 20% 정도 내려오면 약세장으로 진입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국내장 아직 그렇게 낙폭을 키우지는 않았지만 투심이 좀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접근이 옳다라는 앞선 전문가의 말씀도 잘 참고하십시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